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전혀 제 영상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본다고 해도 앞에만 깔짝대고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댓글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댓글들을 보면 역사의 맥락과는 관련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역사를 잘못 오도하는 그런 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최소한 어떠한 개념인가, 어떻게 해서 고조선이 이렇게 국호로서 사용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미 제가 한 달 반 정도 설명한 그 영상, 고조선 영상이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사의 모든 기원은 고조선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쓰여진 역사 문헌이라든지 발굴된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조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후대에 나타났다. 단군 시대에는 조선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해오는 말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자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아무리 두꺼운 책을 내서 사람들한테 설명한다 해도 그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조선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명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시 이렇게 보면 알리는 말씀 이래 해가지고 반드시 조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을 다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수차례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영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성을 하든지 차라리 구독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된 것을 찾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역사란 그 소위 말하는 유사 역사라고 말하죠. 그런 개념을 댓글에 달고서는 맞니 틀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라는 건 대하 장편 소설과 같아서 역사의 시작과 현재 우리가 전혀 남남이 된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도도하게 흐르는 반만년간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을 모르면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조선의 개념 자체를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조선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만 하지 왜 조선이라고 이렇게 국호를 지었는가? 그거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란에 링크된 그 영상을 다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므로 그 내용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반드시 설명란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시라. 그리고 우리 역사를 이해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알리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탐정의 영상은 조선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모르면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그 개념 하에서 우리의 역사 기록이라든지 또 삼국유사에 있는 기편 해가지고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내뿜는 자체가 우리 역사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전해지는 정체성의 인식이 희박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정체성의 붕괴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역사 속에 이 지금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우리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이 무엇인가 모른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족보는 고조선 시대의 인물들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솥대같이 되어 있는 수직선은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제가 문자를 설명할 때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허신의 설문해자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 문헌에서 권위 있는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처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이미 설명란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이 그릇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삼신을 쥔 그 인물이 장가가는 족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4 이것은 소호금천씨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아무도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소호금천씨와 같은 이 오늘날 기라고 읽는 그때 당시에는 사자를 읽었습니다. 이 기라고 읽는 글자를 이렇게 90도 회전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깃발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기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이 글자와 소호금천 씨의 이 기자는 부자관계였을 것이다. 한 세대 앞선 인물, 즉 소호금천 씨의 아버지가 되는 황제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바로 천신 하나님에 붙어있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화족들이 자신들의 시조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인물, 황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문해자나 여기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 분, 삼신을 나타냅니다. 신으로 읽는 글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인물, 이분은 장가가는 이분이 앞으로 함께 결혼해서 함께 한 족단에서 살아갈 그러한 장인 장모가 있는 그 족단을 나타내고 여기에는 그릇 밖에 있는 할아버지, 하루초, 그 다음에 태양, 해를 나타내는 알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 태양이라고도 하고 구슬주 이렇게 주자라고도 하고 불꽃주로도 읽을 수 있는 그 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 부자입니다. 아버지 계시가 됩니다. 이것은 보정시에서 발견된 고조선 시대의 인물 20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 자료의 그 청동창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4대째 인물이 이 계시 형제가 4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단순하게 보이는 이 족보에서 표현된 인물을 보게 되면 신농임금님, 아드님, 따님 3분, 그 다음에 황제로 추정되는 이 기자 4분, 그 다음에 소금천씨 5분, 그 다음에 할아버지 고향임금님 그러면 6분, 7분, 그 다음에 장가가는 인물 해서 8분의 족보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대략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면 자, 이건 고구려 시대의 와당 부서진 그 파편인데요. 이 편에 보면 자, 여기에 삼신이 들어있죠. 똑같습니다. 삼신이 있고 여기에 보면 태양을 나타내는 둥근 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삼신이면서 신농임금님의 아드님과 따님이면서 이분들이 천신 하나님, 하늘 천할 때 천은
큰 해를 나타내죠. 큰 해를 나타내고 여기는 작은 해로서 햇님으로서 이렇게 신농 임금님의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내는 삼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학자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니까 이것을 나뭇잎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뭇잎이 왜 뜬금없이 나올까요? 그저 비슷한 거 보면 다 그대로 갖다 박는 겁니다. 그 청동 칼 같은 것도 비파형 동검하지만 비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신에 불꽃을 나타낸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설명드립니다. 자, 이것이 천신 하나님이죠. 이 천신 하나님은 이 한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이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때 당시에 신석기 후기였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분이 등장을 하면서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문헌에 전해옵니다. 줄령에서 고리를 캐서 뭐 그릇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광석에서 광물에서 구리를 뽑아낼 수 있는 불의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술이 그때 당시에 하이테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근원이 되는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갖다가 숫자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그 단위로서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불꽃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물에 허다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모양은 그냥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의 상징, 토템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버지 부자도 어떤 것은 이 구슬을 쥔 아버지 부자가 있고 불꽃을 쥔 아버지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농 임금님을 쥔 계승한 그러한 아버지 부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형태는 당시에선 달라졌지만 그러나 동일한 인물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천신 하나님, 신이라는 글자는 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태양, 이것은 이분이 불을 가지고 광물로서 농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엄청난 그러한 발명품 혹은 첨단 기술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앞서가는 반도체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을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불꽃을 쥔다 하면은 이것은 태양의 또 다른 표현이죠. 불로서 구리를 만들고 동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부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서 나타내고 어떤 것을 쥐든지 손을 나타내는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 뜻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 아버지는 신농임금님이다. 내 아버지는 불임금님이다. 태양이다. 이렇게 하고 또 내 아버지는 불임금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문왕 비문에 보게 되면 화관지후 이렇게 했습니다. 불을 맡은 가장 우두머리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고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상징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고구려 와당의 조각인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천신 하나님, 아드님, 따님인데 천신 하나님은 불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똑같은 개념이 되는 태양, 그 표현을 여기에 양 가지로 난 이 신자의 꼭대기에는 태양을 나타내는 작은 태양, 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주변 다 마찬가지 같은 표현을 다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가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운데 중앙에 있는 굵은 이 신자, 그 다음에 좌우에 도단한 이러한 아드님과 따님의 표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둥근 태양이 있고 태양을 상징으로 하고 끝에 불꽃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농 임금님을 나타내는 신이라는 이 시칭과 그 다음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 그리고 원의 불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불꽃, 요 표현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서 정확하게 표현된 그러한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시조를 인식했던 정확한 개념을 우리 유물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륙에 있는 그 유물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아주 희귀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반만 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도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유물에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역시 이건 고령 그 토제방울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삼신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이라는 글자,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이 신, 이 글자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삼각형, 삼신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신의 자손이 되는 소호금전시에 이 역삼각형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이라는 양잠신의 시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선을 여기서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 것은 이 희화씨 그 다음 세대가 여기 소호금전시다 하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이 확대된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다 이거 삼신을 나타낸 것이죠. 이거 다 삼신을 나타낸 것이고, 자, 여기에 삼각형. 이 삼각형 나오죠? 이 삼각형은 삼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희화시 세 번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대의 숫자는 기수와 서수 두 가지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돌칼입니다.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에 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삼신을 나타내는 이것이 양옆에 이렇게 셋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횡으로 되어 있어 9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삼신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삼신의 자손. 그리고 독점적으로 말하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다른 글자들도 있는데 탁본을 뜨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미지만으로는 몇 가지밖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돌칼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신석기 시대부터 고조선이 있었다. 신석기 후기에 있었고 청동기 시대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올려잡아도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26세기 초반입니다. 이것은 여기 고대 이 족보 기록을 이렇게 역추적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그 도깨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깨비라는 것은 시조 인식이 집합된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눈이 부리부리한 이것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좀 특이하죠.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이 기자의 형태와 여기에 수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자 깃발처럼 표현을 한 이 기자가 여기에 따로 들어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선조들은 이 글자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도 다 설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조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건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여기 보면 태양을 나타내는 표시가 쭈르륵 이렇게 다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라 제사를 올린다.
제사를 올리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 즉 해를 상징으로 하는 그분의 자손이 이렇게 제사를 올립니다 하고선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 시대의 그 제기,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글자는 지금 이렇습니다. 열십, 날일, 열십, 그 다음에 배주자. 우리는 보통 이 달, 월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의 조라는 글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옳습니다. 이건 초라고 읽기도 하고 철이라고도 읽습니다. 설문의자에선 철이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문학자들은 이걸 조라고도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것이 조선이라는 글자의 첫 획과 두 번째 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동등한 그러한 그 서열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모르면 이것을 두 사람의 표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조라는 글자에 보면 날일에 이렇게 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잠신 뉘조를 상징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 배우자가 되는 황제 족단을 나타냅니다. 즉 천신 하나님의 족단과 황제 족단이 연합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 것이 고조선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열십이 또 나오지만 설문의자에서는 숨쉴 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쉰다는 건 뭐냐면 시작한다. 비로소 시작한다. 즉 이 세 분이 있은 이후에야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의 숨통이 트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건 우리 잘못하면은 달, 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강의자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것은 다 여기처럼 딱 다 붙어 있으면 달, 월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나 끝까지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배주자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게 될 때에는 이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맞는 조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자가 전국시대 후기 빠르면 BC 6세기 정도 6세기나 7세기 정도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이 국호가 이때 겨우 나타나는데 어떻게 삼국유사에 있는 것처럼 BC 2333년에 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성립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글자의 기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제가 영상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라는 글자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열십이 아니고 실제는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신으로 이 내외순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고조선의 시작이 되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허신은 여기에 고자를 씀으로 해서 이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국시대 후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역시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 그 다음에 또 날일자, 또 삼신을 나타내고 여기에 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가 잘 매치되는 그러한 글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신을 나타내는 이 수직선 중에서 중앙에 있는 이분인 3대 이전의 화표로 설명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원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사고전서 전록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있는 이 표현이고 그때 당시의 평가로서는 3대 이전의 화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대 이전이면 하은주가 되는데 하나라 이전의 화폐라는 것이죠. 하나라 이전에 있었던 것이 고조선이다 이 말입니다. 고조선의 출발이 되고 시조가 되는, 그래서 소급했을 때 정점을 이루는 분이 여기 신이라는 글자, 역사에서는 신농 이래 하죠.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신농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농사만 지었나요? 차도 마시게 했고 또 혼인제도까지 이렇게 그 성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릇이나 농기구를 만들었고 또 금속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남긴 업적을 다 합친다 해도 이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에 관한 이야기를 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신화라고 하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나는 이분은 자신의 시칭이 신일 뿐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남긴 그 발자취는 거대하기 때문에 이분을 그렇게 정말 신의 위치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토기는 대문구 문화 토기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허신은 이것을 가지고 이 직선 세 개를 합한 글자다 해가지고 집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발음은 집. 그리고 삼신이 모여 있는 그 공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삼각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소호금천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은 바로 황제족단의 그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농 임금님과 황제족단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래서 동맹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예, 삼신을 나타내고 삼신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되는 신이라고 하는 시칭과 그 다음에 태양과 불꽃,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표현되는 삼신의 표현이 됩니다. 그 밖에도 발, 그러니까 유목민족이니까 발, 그 다음에 양, 눈, 이러한 것도 가끔 드러나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양양우선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교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석검, 돌칼에 새겨져 있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삼신, 삼신과 그 다음에 이 태양, 천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자손 세 분이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따님 세 분을 합친 그 삼신의 개념을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거 삼신의 표현이 본래의 이 표현에서 90도 이렇게 회전한 것은 바로 후대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의 삼신이고 이것은 삼신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정확하게 여기도 3요소가 있죠. 직선으로 되는 신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불꽃, 우리는 흔히 낙엽이라고 잎사귀로 보고 있죠. 그러나 잎사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꽃입니다. 그 다음에 불꽃과 동일한 개념, 해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하늘의 것이고 불꽃은 땅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불이면서도 천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지인의 도다. 천은 천신 하나님, 즉 신농 임금님. 지는 이것은 양잠신 뉘조, 천신 하나님의 따님입니다. 인,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할 때에 이 조자, 배주자 위에는 사람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희화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첫 번째 인물이 두 번째 인물을 낳았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천신 하나님, 시조. 그 두 번째를 나왔다. 이것은 지신. 여기 지, 천지인. 순서대로 되어 있죠. 지신을 나왔습니다. 이 지는 양잠신 뉘조, 따님이죠. 그 다음에 뉘조 다음에는 세 번째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희화씨로 대변되는 인, 여기에서는 인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있음으로 해서 만물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자손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족단을 형성하게 되면 그 자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토템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온갖 만물 중에서 다 자기하고 관련된 그러한 개념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속에서도 나오고 또 인공물에서도 나오고 해서 만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삼의 그 본래의 뜻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워진 삼각형, 정삼각형. 이것은 셋을 합친 것이다. 이건 설문의자 설명입니다. 셋을 합쳤다. 어떤 셋입니까? 직선 셋을 합친 것이죠. 그러면 직선은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세 분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천지인이죠. 천지인이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삼합. 우리가 잘 아는 홍어 삼합이 아니고 이것은 천지인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세 분의 신, 삼신을 합한 것이 바로 집이다. 그래서 삼합지영 해가지고 셋이 합쳐진, 세 분의 신, 삼신이 합쳐진 그러한 형태. 그래서 집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배주자가 나와야 되죠. 여기 보게 되면 배주자 여기 있습니다. 배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배주자 밑에는 태양을 나타냅니다. 즉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이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사당에서 잔을 올리는 그러한 제주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대 시대에는 나라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일은 제사와 군대, 군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나라의 안위를 확보하는 군사보다 앞선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하게 되면 군대가 아닌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왕이거나 아니면 왕의 후임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러한 인물, 태자마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주자,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배주자가 되고 여기에 보면 잔 올리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 이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태양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통적자, 계승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할아버지 알씨 이것이 여기에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배주자를 썼지만 여기 위에 배주자를 취했지만 여기 족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 알씨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주를 쓰거나 태양을 쓰거나 해도 다 똑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김해박물관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이 잔. 자, 이거 제사기물이죠. 제사기물에 또 토제, 이 배를 만들고 배 여기에 보면 다 태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이죠. 배를 만들고 여기에 태양, 날일자가 쭉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거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살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자가 있죠. 이 계자를 보게 되면 아까 돌칼, 신석기 때 후기에 있는 그 돌칼에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계자입니다. 계자. 자, 청동 기물에도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계씨가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주면서 너는 이렇게 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거북이다.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구지가가 생각이 나죠. 구지가가 생각이 나고 여기에 보면
이 똑같은 계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화의 학자들은 이것을 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건 무자가 아니고 사실은 계자입니다. 자, 요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자, 이것을 표현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라고 하는 글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날, 일, 열십 표현한 것은 실제로는 삼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다 조선의 첫 획과 두 번째 획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이 날일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해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위에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삼신을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삼신으로 시작된 역사가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 있고, 또 설문의자에서는 이렇게 숨쉴 고자를 이렇게 별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 삼신의 역사가 바로 이 세 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달월로 착각할 수 있는 이 글자는 달월이 아니고 배주자가 맞습니다. 그래야 시대 순서대로, 족보 순서대로 됩니다. 여기 있는 족보 순서대로 이렇게 조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라고 하는 그 글자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드님 희와씨, 따님 양잠신 뉘조, 그 다음에 이것은 양족단의 결합, 허신이 더 잘 설명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숨쉴고, 즉 이 세 분으로 삼신으로 인해서 역사가 비로소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배주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 그대로 있잖아요. 이 족보대로. 자, 세 분. 그 다음에 이거는 삼신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이고, 옆에 보게 되면 바로 삼신 다음에 여기에 고향임금님, 여기 있는 것처럼 고향임금님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고향임금님. 그리고 그러면 이 조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여기 이 족보 안에 설명이 되죠. 그러면 조선이란 무엇이냐? 다음엔 선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설문의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기어자와 양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고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사람 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고기의 비늘처럼 인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불화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천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방의 천신 하나님의 자손, 그리고 이것은 나라를 상징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자가 또 역시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뭡니까? 조선할 때 천신 하나님 수직선 그분은 원래 양을 치던 분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씨가, 이거 어자죠. 어씨가 양을 토템으로 하는 신농 임금님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는 여기 보면 양자가 있죠. 양자.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 어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글자입니다. 이것이 먼저 나온 글자고 후대에 이렇게 더 설명을 덧붙여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것이냐? 어씨가 받드는 분이 양족의 인물이다. 즉 천신 하나님의 자손인 어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천신 하나님이라 불임금님이죠. 아까 천신 하나님은 가장 많이 쓰이는 상징이 이건 시칭,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불꽃,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본 3요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대신에 날 일자가 들어가도, 해를 나타내는 이게 들어가도 같은 뜻입니다. 불화자가 들어가도 역시 불임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염제, 불꽃 염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썼다고 해서 헷갈리거나 또 이게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문명을 티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이 해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신씨. 이 글자로서 쓰는 신씨는 제국고신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바꿔서 쓸 수 있다 했죠? 이거는 뭐 그냥 일 그대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지만 아까 본 것처럼 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양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물고기 어자죠?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노나라 노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나라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직계의 자손이 세운 나라. 나중에 주나라 때에는 태공망이 그것을 분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대신에 여기에 양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조선할 때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해경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산동과 발해만 일대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노나라가 조선의 그 땅이었으니까요. 조선이 있었던 땅이 된다는 얘기죠. 다 산동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설문의자에서는 아사달 할 때 이 아가 곡부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아사달은 곡부에서 산동 곡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점점 우리가 북동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시대마다 아사달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이 본래의 평양 위치에서 점점 바뀌어가지고 한반도 안에도 평양이 있는 것처럼 아사달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아사달, 도읍지, 조선의 도읍지가 어디냐? 그것은 곡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근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자 어자에다가 물고기죠. 어자에다가 여기에 날일자를 물고기에 날일자를 하게 되면 바로 노나라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이라는 글자와 태양과 불꽃이 다 동일한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본 3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셋이 가장 많이 표현되지만 그 밖에도 눈, 목자가 들어가게 되고 양치기를 하려면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 많이 걸어야 되겠죠. 발족자. 족자는 이렇게 하지만 상형문자로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 사람을 놓고 시작된 그 기본 개념들이 후대에는 뒤섞여서 막 나타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발이 왜 나오지? 우리 유물에도 역시 그렇거든요. 우리 유물을 보면 초대형 기화, 신라시대 때 초대형 기화에 나오는 그 글자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은 이러한 그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글자라 초기 형태의 글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우리 유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물은 주로 조선의 조자 중에서 좌변만 삼신을 위주로 해서 표현을 다양하게 했고 이렇게 배주자라든지 이 선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대개 보면 삼신 아니면 천신 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형되니까 많이들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선의 양. 자, 여기 있죠. 이 양. 그 다음에 기. 그러나 옛날에는 사자로 원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사위. 아들 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양족의 사위. 즉 소호금천씨를 나타냅니다. 소호금천씨는 역삼각형에 바로 이 글자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사군에 멸망되면서 조선은 사라진 걸로 되어 있지만 단군은 없어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륙에서는 AD 3세기, 4세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고평 단군 외에도 다른 단군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중에 고평 단군, 양두산이라고 있는 그 지역에, 산동 지역에 보면 여기에 양머리에 매미가 머리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매미 선자입니다. 매미는 선, 조선할 때 이 선자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자는 바로 어씨가 세운 선이 아니라 이것은 매미를 자신의 상징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인물이 고평 단군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 혹은 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아버지 신, 제국구 신씨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라는 것은 단순한 그 바다 물고기, 강물고기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자신의 시칭으로 삼은 그러한 어떤 인물, 사람을 나타낸다. 또 강, 바다 이런 것도 다 사람의 성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뭐 그냥 자연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다 고조선 시대에는 성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옥편에 보면 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시기서부터 사용된 그러한 족단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가 있죠. 이건 단독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천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천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대기, 이건 신이죠. 이건 아버지, 요 통째로 읽으면 아버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읽으면 천신, 그리고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천신을 붙잡은 인물, 그가 누구냐? 어씨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이렇게 되죠. 조라고 할 때 최초의 시조가 천신 신농 임금님인데 조선할 때 선,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인물이 선, 어씨가 되는 것이죠. 이 어씨는 누구냐? 천신을 붙잡은 사람, 계승한 사람, 계승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씨에서 고조선이 정식으로 마감되었다. 그 이후에 다음 세대부터는 조선이 아니고 한국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해서는 이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한 두세 편의 영상으로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백어, 그러니까 삼촌, 어씨가 조카에게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준다,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죠.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말합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외삼촌이 되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장인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때 당시 왕가에서 어떤 그 지위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조선의 개념에 대한 영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호 조선은 각 획마다 그 인물과 그 성격을 나타낸다. 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최초의 인물 천신 신농 임금님을 정점으로 하며 그 시칭, 즉 개인을 특정하는 호칭이 되는 그 신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천신 하나님과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획이 추가되거나 또 그 위치가 바뀌거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내재적 규칙입니다. 규칙에 따라 변화하며 문자의 숫자가 증가해서 오늘날 수만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국호조선은 대륙 역사를 연 최초의 나라이며 어씨 이후의 인물, 그럼 고조선 5대의 인물이 됩니다. 어씨는 4대 인물입니다. 5대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는 조선이란 국호는 존재할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인물들의 정통성을 이은
그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조선이다. 이렇게 단군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스테리 유물, 이해를 못하는 유물은 고조선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 태반이고 주로 천신과 삼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군 조선이 한민족 최초의 나라가 아니며 단군이 인식했던 시조와 선조의 족보를 국호로 삼은 정체성의 표현이 되며 실질적인 고조선은 단군보다 앞선 시기에 존재한 것이다. 그래서 이규보의 제왕운기에서는 환국, 환인이 세운 나라 해서 환국, 그 다음에 산해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천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천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옳은 표현이죠. 다만 거기에 조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고조선의 후예가 기록한 내용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씨 다음 세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선이란 국호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영상으로는 조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란에 있는 링크된 영상을 꼭 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